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리케이션과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또는 기법 이런 것들을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MySQL은 리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이 백업이나 아니면 부하 분산과 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한 대의 마스터 서버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슬레이브 서버가 있는데 마스터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스터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요. 이 슬레이브들은 이 마스터에 기록된 데이터를 전파받아서 이 슬레이브는 보통 읽기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대의 마스터 서버가 쓰기에 집중이 되고요. 여러 대의 슬레이브 서버가 읽기로 부하를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플리케이션 방법의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리케이션은 백업과 부하 분산을 위해서 보통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백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 방금 보셨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슬레이브의 데이터가 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노후화돼서 뻑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슬레이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슬레이브 중에 하나를 마스터로 승격해서 마스터가 하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 리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리플리케이션 자체가 백업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잘못해서 일부의 데이터가 삭제되어야 되는 로직에서 전체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잘못 코딩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에 이 슬레이브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 아주 실시간성의 백업을 리플리케이션이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백업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보통 스케줄러로 스케줄링을 만든 다음에 뭐 1시간 단위 아니면 데일리로 또는 위클리로 또는 몬슬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을 두고 백업을 하는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분산이 있는데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도 안에서는 리드, 즉 슬레이브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읽기와 관련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장점인데요. 리플리케이션의 한계라고 하면 바로 쓰기와 관련된 겁니다. 보통 MySQL을 이용해서 리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한 대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쓰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쓰기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도 우리가 뒷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보고 계신 요것은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형태의 그 리플리케이션 구도가 있습니다. 서버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정의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자, 쓰기는 한 대의 마스터에 집중을 하고요. 읽기는 여러 대의 슬레이브에 분산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한 모델인데요. 한 대의 마스터가 있고 여러 대의 슬레이브가 있어서 쓰기의 기능을 마스터가 담당하고 쓰기가 이루어졌을 때 각각의 슬레이브에게 데이터가 전파되면서 슬레이브가 마스터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읽기와 관련된 작업은 마스터가 아니라 슬레이브를 통해서 요청해서 이 읽기에 대한 부하 분산을 해서 이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보통 MySQL에서는 한 대의 서버에서 쓰기를 전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는 두 대의 서버에서 쓰기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별로 권장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누군가가 뭐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마스터 서버에 쓰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 서버에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에 동시에 쓰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두 개가 쫑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위험성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스터, 분배 슬레이브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 대의 마스터 서버가 있고요. 여러 대의 슬레이브 서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분배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스터 역할을 하지만 앞에 분배가 붙어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선 쓰기와 관련된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쓰기는 마스터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이 분배 마스터에게 복제가 되죠. 근데 분배 마스터는 이 스토리지 엔진, 이를테면 이노디비나 마이i3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중에 스토리지 엔진 중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블랙홀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스토리지 엔진을 블랙홀 스토리지 엔진으로 지정을 해두면, 자, 마스터에서 전파된 이 바이너리 로고가 분배 마스터에 전달이 되면서 분배 마스터에 쓰기가 이루어지는데, 블랙홀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쓰기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 마스터는 쓰기와 관련된 이 실질적인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죠. 즉, 쓰기를 하는 척만 하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 분배 마스터는 쓰기를 하진 않지만 이 마스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받아서 이 바이너리 로고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슬레이브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배 마스터는 쓰기 작업은 하지 않지만 이 데이터를 슬레이브에게 전파하는 분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배 마스터가 없게 되면 마스터는 쓰기 작업과 이 분배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마스터가 한 대인데요. 슬레이브가 여러 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슬레이브가 각각의 마스터에게 복제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뜩이나 쓰기 때문에 바쁜 마스터가 분배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분배 마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분배 마스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쓰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리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 또 리플리케이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형태, 리플리케이션 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활코딩의 다른 수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